안녕하세요. 남기고 싶은 이야기의 남기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수업을 곧 들어가야 되는데 긴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포브스에서 계엄령에 따라서 5,100만 명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청구서를 받아야 될 거다. 서방 언론에서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로 넘어가거나 속거나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호도당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기본적으로 서구 언론이라는 건요, 다 자기들 자국에 맞게 이익에 맞게 글을 쓰지 절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글을 써주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은 당시 98년도 IMF 상태를 보면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98년도 IMF 때 우리가 뭐 했냐? IMF 체제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 조절을 했습니다. 그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는 다 받아들였고요.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했냐? IMF가 너무나 가혹했다. 우리는 너무나 가혹하게 대한민국을 처분했고 필요 이상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 이탈리아 같은 경우 IMF가 왔을 때 절대로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다 와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와가지고요, 그때 빌 클린턴이 와가지고 5대 기업의 구조조정이 미숙하다.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더한 조치할 수 있다. 아니, 미국 대통령이 왜 대한민국의 내정이 간섭하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당시는 사람들이 IMF라는 환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환란이요, 이건 지금 정치적인 환란입니다. 계엄령 해서 지금 탄핵하니 많이 정치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이 사고가 판단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긴급하게 지금 모든 속도가 막 쏟아지기 때문에. 당시 뭐 하루 이틀 상관으로 막 기업이 무너지고, 지금 뭐 탄핵하냐 마냐 가짜뉴스가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였다가 아니었다가, 뉴스였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이럴 때 우리가 중심 잡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98년도 IMF를 통해서 미국이 IMF를 통해서, 미국 IMF에 굉장히 많은 돈을 내고 있거든요.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잡아먹은 겁니다. 대우라는 굉장히 위대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대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외가, 친가 다 공무원 집안이시거든요. 사기업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대우라는 기업 왜 IMF가 왔을까? IMF를 왜 이렇게 처리했을까를 공부해보면서, 야, 이게 미국이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을 없애려고 했구나. 왜 없앴을까요? GM 때문에 그래요. GM이 대우차랑 경쟁이 붙었거든요. 근데 폴란드에 있는 FSO라고 하는 그 자동차 공장, 여의도 면적 거의 뭐 서울시 반만한, 서울시 말이 반이지 엄청난 거거든요. 그 공장 면적을 GM이 대우에 뺏겼습니다. GM은 뭐냐면요, 대우는 하청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우가 GM을 먹어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더 커지겠다 해가지고 손 써가지고 IMF 온 김에 대우 먹어버리자. 왜? 대우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가지고 있었죠. 자동차 공장. 그리고 김우중 회장이 당시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국가에서 대통령 통수권자와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권한을 얻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 인구 몇억 하는 나이지리아 통신사업권 대우통신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우통신이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싹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텐센트가. 우리나라 SK 있지 않습니까? SK 기업이 취준생들한테는요 굉장히 선망의 기업입니다. 왜? 복지도 좋고 다 좋아, 임금도 좋고 다 좋아. 근데 SK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별명이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왜? 서울대, 고대, 연대만 간다고 스카이예요.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전 세계에서 통신사업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힘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팔아버렸어. 왜? GM이 헐값에 대우를 산 겁니다. 그거 누가 팔았어요? 김대중 정부가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김대중 정부가 왜 팔았을까? 당시 여당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미국의 인정이 필요했어요. 미국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도 대통령 선출되면 어디 갑니다? 바로 미국 가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더군다나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금융에 대해서 이제, 야, 굴뚝사는 필요 없다, 금융으로 가야 된다. 근데 금융으로 갔어? 그때 다 모았어요. 다 똥부부러 가지고 사람들 다 죽었잖아. 다 자살했잖아. 다 죽었잖아요.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디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카드 대란 뭡니까? 기업 대출을 줄이니까 뭐 한 겁니까? 기업 대출 줄이니까, 야, 이거 기업 대출 하지 말고
일반 시민에다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시민에다 대출해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돈 받아가지고 투기하고, 예? 투기하고, 카드. 아니, 예전에는 카드 잘 발급 안 해줬어. 근데 카드 다 하라는 겁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니까. 그거 못 갚아가지고 다 실업하고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이 기조로서 민주당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서 문재인 대통령 왔습니다. 20번, 40번, 부동산 정책 바꿔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아니, 서울에 왜 왔어, 계속? 그 전까지 서울에 왔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서울에 집값이 올라, 지방보다 더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값 다 서울에 사지. 아니, 오르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도 또 땅 사는 노나진데? 투자하고, 일명 갭 투자, 이런 식으로. 투기. 사람들이 계속 돈에다가, 부동산에다가 돈을 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신났죠. 대출해주고, 기업 대출 줄이고, 시민 대출, 국민 대출, 민간 대출 늘리고. 지금 기업 대출보다 민간 대출이 더 늘어요. 여러분들, 삼성이 내는 연간 세금이 서울 시민, 1000만 시민이 내는 전체 세금보다도 더 많은 거 아세요? 그거 아시냐고. 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들어온다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대외 신인도가 어려운데, 지금 대외 신인도가 어려운데 기업이 어려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낼 때 그것까지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얘기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회 독재 지금 못 막으면 못 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체제가 87체제, 87년도 헌법 바뀐 체제거든요. 87체제 때 뭐가 나왔습니까? 탄핵이 있었지만, 탄핵은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 근데 과거에 대통령이 권한이 있었습니다. 뭐가? 국회 해산권이 권한이 있어서 국회 해산권 없애버렸어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다 그냥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국회, 야, 민의이기 때문에 민의로 받은 거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회의원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은 헌법 45조, 46조 사망에 절대로 다른 사람 사익을 추구하고 알선을 수지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사는 지역도 10년 전부터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뀌었어요.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나 처음 봤어. 플랜카드로 뭐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국회의원 민원의 날 이게 걸려 있어. 민원의 날이 뭔데? 민원은 대표적으로 행정부가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부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못할 것 같아. 처리 못할 것 같아. 반려한 거를, 야, 이거 왜 안 해줘? 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국회의원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그게 민원입니다. 그게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 수재. 부정적으로 받은 겁니다. 아주 대놓고. 그리고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민원을 잘 처리해주면은 좋은 국회의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두룩빽빽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22건, 23건에 탄핵하고, 검사 탄핵, 장관 탄핵, 판사 탄핵, 심지어는 감사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간첩법 하지 마. 폐기시켜. 무슨 뭐 신재생, 태양광, 그 중국이 좋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다 가져온 거. 중국산 가져온 신재생 에너지 다 늘려. 원전, 미국이라든가 서방에서 소형 원자료 폐기 영원. 대통령 특활비 영원. 감액이 아니야. 영원이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미국이라든가 서방이 우리나라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아니, 제가 일반 소시민이 그냥 역사를 전공했다고. 저는 경제 공부할 때, 부동산 사람들 공부할 때 저는 그런 거 공부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역사 공부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이런 거 공부한 게 아니라, 조선시대 무슨 의미가 있어? 대한민국과 조선시대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아니, 이 옷도 이게 조선 옷이에요? 한복이에요? 뭐든 다 서구 인식, 서구 마인드. 우리는 서구를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현대사를 공부했단 말입니다. 가장 최근 현대사.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서방, 뭐 미국, 주한미군 절대 철수하면 안 돼. 주한미군 무조건 지켜야 돼. 반공해야 돼. 반공산당 해야 됩니다. 빨리 이런 거 잡아야 돼. 예. 근데 서방, 미국이 절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하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원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대통령이 지금 거기서 왔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뭐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게 공무원이라고. 그러니까 군인도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거야.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그게 공무원이고 그게 군인이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냔 말입니다. 대통령 그 위에서, 더 위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한 거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원죄가 있어. 하지만 우파로 왔기 때문에 우파 정책을 실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찍고,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다가 깜빡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서구 언론이 최고다, 미국이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니르메르크 재판에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최상위 장교단, 나치단만 다 단죄하고, 나머지는 단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단죄했냐? 미국이 아니라 독일의 유대계 변호사였던 프란츠 바우어라는 이 사람이에요. 독일의 유대계에서 프란츠 바우어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독일 문제는 독일인이 해결한다 하면서 나치 단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단죄한 겁니다. 독일 문제는 독일이 판단한다. 왜 미국이 와가지고 깝죽대고 그러냐? 독일 문제는 독일이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문제는 한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절대로 서방 언론과 미국이 겁주고 위협하는 거 우리 다 각오하고 한 거야. 대통령이 그거 각오하고 한 거야. 하지만 그거 각오하고 대외 신인도가 약간 하락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지금 이 의회 타락 이런 거를 솎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파를.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